앞에 있었던 세 분 발표 내용을 잠시 좀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세 분 발표하셨는데 먼저 전남대학교 박명희 선생님께서 눌제 박상의 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상 시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방대합니다. 우선 수만 보더라도 620제, 한 1200수 가량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족 그리고 감성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이 가족시라는 이름으로 해서 16제 20수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눌제의 시의 어떤 방대한 것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잡아서 그 특성화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가 계명대 정하정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기억되는 이름, 기념되는 장소라고 하는 다소 참 멋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눌제 사후에 눌제 선생이 어떻게 우리들 집단 기억 속에 소환되고 또 그 속에서 그 눌제에 관한 충절서사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 강화되어 갔는가, 이런 것들을 추적해주는 아주 의미 깊은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과 장소가 어떻게 후대에 기억되고 인식되어 가는가라는 것들을 발표해준 그런 그 발표라고 보입니다. 아까 발표자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이 앞 발표가 과거에 관한 거라면은 이게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과정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서 그 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의 연구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잘 소상히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표가 성균관대 김광명 선생님의 발표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눌제라고 하는 인물과 그분이 남긴 문화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현대적으로 수용하고 잘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교의 교육 자료 또는 이제 문화 콘텐츠,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문화 콘텐츠의 그 원천 자료로서, 또 이제 문화 관광 지역의 그런 문화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그 테마 자료로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요즘 우리 문화생활이라든가 이 현실적인 문제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또 피부로 오는 그런 발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과거 그리고 현재 또 앞으로 미래까지 우리가 내다보는 이런 그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새 발표가. 그런 면에서 오늘 발표가 대단히 짜임새 있게 잘 기억되고 그리고 진행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은, 제가 1992년에 이와 유사한 학술대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여 년, 33년 전인데요. 그때 광주 상공회에서 눌제 사상 관련 학술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런 거 공적인 성격을 띠고 하는 학술대회로서는 아마 그때 하고 오늘 하고 하는 것이 두 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눌제 선생 관련해서는. 그때 저는 33년 전이니까 이제 젊은 시절이니까 저 말석에 앉아서 겨우 이제 그 청중에 참여해서 듣는 그런 수준에서 참석했습니다만은,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제 눌제의 생애를 어떻게든 상세하게 좀 잘 이해할 것인가, 정확하게 이해할까, 이 부분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크게 나왔던 그 화두가 신비보기소라고 하는 이제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에 통해서 나타나는 의리사상, 의리정신, 의리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학에 관해서는 1200수나 되는 눌제 그 시문화 그 전모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전체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듣다가 오늘 얘기를 들으면 이제 굉장히 얘기가 더 구체화되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현재의 어떤 그 활용 방안에 이르기까지, 또 사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 또 문학이라고 하면은 그 전체에서 이제 보다 더 특화된 가족시라고 하는 이런 방면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때 그 사이 이 눌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연구가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새삼 느끼면서 오늘 우리 그 세 번 발표 내용에 한층 더 깊이를 좀 전해주고 높여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그 보완 부족한 점이라든가 서로 더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 토론 시간에 이 얘기가 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분께서 내주신 토론문을 제가 미리 봤습니다. 미리 보았는데 크게 뭐 논점이 되거나 논쟁이 될 만한 내용은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발표에 대해서 서로 보완하고 또 보다 나은 발표를 위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바람직한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박명희 선생님의 눌제 박상의 가족시에 나타난 감성 양상에 대해서 강동석 한국학호남진흥원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강동석입니다. 발표집 71페이지인데요. 생각을 정리한 것이니까 이것을 읽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문은 박상이 창작한 16개 20수 가족에 대한 작품을 바탕으로 그 감성에 대한 결을 세 층이 곧 상위층 조부와 형님, 동위층 진양 유씨, 하위층 아우와 아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내용과 이면적 함의를 감사와 그리움, 슬픔과 애틋함, 사랑과 바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선생님께서는 박상에 대한 논문 몇 편과 저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박상 한시 작품에 관료하고 있는 사상이라든지 내용, 그다음에 감정, 여백의 비를 이제 한시에서는 언해지라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이전에 시도한 바 없었던 박상 연구의 빈틈을 찾아가지고 가족시라는 장르를 먼저 설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테마 연구를 진행한 것인데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과 첨언이 있어 이를 토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왜 가족시를 연구했는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상의 한시에서 연구해야 하는 가족시가 타 작가에게서 보이지 않는 독특한 특성이 도출되고 그것이 한문학사에서 유의미하게 밝혀져 하는 정당성을 확보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전통 한문학에서 가정에 대한 그리움, 사랑, 감사라는 그 주제의 작품들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각상 가족시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와 그것이 지닌 함의가 문학사에서 어떻게 이제 지니는지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정당성과 타당성 확보에 좋을 듯합니다. 그다음에 결론으로 이제 끄집어내고 있는 감성 양상의 차이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만 더 구체적이면 어떨까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에 대한 그리움과 뭐 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들에게도 서러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상충하는데 어떻게 형상되고 만약에 그게 형상되었다면 그 동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품을 드러나고 있고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밝혀지면 좋을 듯합니다. 왜 이런 의견을 드렸냐면 그 제목하고 그 이 장 제목들이 자칫하면 독자들이 도식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학술 대회와 관련된 이제 그 번역과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3페이지 첫 번째 인용문인데요. 이 작품은 조부와 자신을 대조적으로 대우에 맞춰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시에서 함년과 경년의 대우는 당연히 맞추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수련도 대우를 맞춰서 주부와 자신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경년인데요. 이 직역과 의역은 우리 출간된 그 책과 저는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독자들이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대우를 맞춰서 했는데요. 직역을 먼저 하면 과거 급제 계승한 건 시서가 있어서요. 박넝쿨 길러낸 건 조부님의 애쓰신 덕분. 이게 이제 직역일 것 같고 현대 의역으로 약간 풀자면 과거 급제는 시서의 유풍으로 계승하였거니와 후손 번창은 조부님께서 애써 길러내신 덕분이라는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당연히 이제 문면만 보면은 좀 좋아 보이는데요. 이 문제는 전고가 없다는 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시경에서도 오이와 넝쿨은 자송의 번창으로 시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은 좀 다르다고 저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유는 논어 양화편이라든가 주역의 국계 경서에서 한 곳에 매여가지고 먹지 못하는 물건, 즉 이 또 경련의 출고가 과거급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은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요. 이게 당풍과 송풍의 어떤 차이점과 그 훗날 반세기 이후에 그 당풍으로 가는 길목에 박상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제 판단으로 쓴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박상시에서 감정 표출의 미학적 의미를 밝히면서 박상 가족시에 나타난 감정 표출의 미학적 의미는 다시 말해 감정을 숨기지 않는 솔직함에서 찾을 수 있고 그 솔직함이 평소 성격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한문학에서 시를 표현할 때 시연지라는 서경의 구절을 많이 씁니다. 곧 시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을 절제하여 우의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정을 드러냅니다. 혹자는 그것을 말하기와 보여주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혹자는 사실 그 한문학 그 정민 선생님의 책에 있습니다. 한시 미학의 산책에. 그 시인이 독자에게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시는 이해하기 쉬운 반면에 자칫 식상하게 느껴지거나 거부감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런데 보여주기만 하는 시는 무슨 말인지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아 자칫 추상적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한문학에서 이제 앞에 거를 당풍으로 많이 비교하고 뒤에 후자를 송풍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동파 같은 박상시, 그러니까 소동파의 박사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송풍으로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박상은 이를 융합한 작품들이 많이 보여서 박상을 해동 강서시파로 주장한 이제 이종목 선생님이 예전에 박사 논문으로 쓴 그 해동 강서시파 연구라는 책에 보면 당송어 결합에서 나오는 종일의 미학이라는 장을 이렇게 설정해서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즉 박상의 안시는 때로 보여주는 작품이 많아 강서시파의 유형으로 보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 감정을 표출하는 당시파의 유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박상시의 미학적 의미가 숨기지 않는 솔직함이라고 하고 앞서 제가 번역을 다시 했던 전조고묘의 까다로운 정거를 이렇게 본다면 그 선현들이 박상의 시에서 언급했던 기건, 기굴, 기구의 이 공통점 글자는 기이할 기자인데요. 이게 이제 송풍과 좀 맞닿아 있다고 저는 본 거죠. 그래서 강서시파로 분류되고 있는 문인들과 반세기 이후에 삼당 시인과의 관계를 박상에서 찾는 것은 어떨까 하는 뭐 한시사에서 이게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상 세 가지 관점에서 토론문을 작성했는데요. 그 좌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동의할 수 없거나 쟁점이 있는 부분은 사실 없어서 토론문을 작성하지 못했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옥고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 가지 관점에서 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그 발표문에 요약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원고를 상당히 좀 급하게 썼습니다. 그랬는데 꼼꼼히 또 읽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토론문 어떻게 보면 제가 논문을 작성하면서 이 부분이 참 안 풀리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특히 두 번째 작품 번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리한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 제목이 이제 왜 과족시인가? 이것은 아마도 눌제 박상 선생님의 시 1200여 수의 작품 중에서 왜 가족시를 가지고 논문을 썼는가 하는
어떻게 보면은 논문의 어떤 그 논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그런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눌제 선생님의 시는요, 그동안 다양한 사실은 방향에서 이렇게 좀 연구가 진행이 또 됐습니다. 저도 논문을 또 썼었고요. 역시 이제 눌제 선생님의 어떤 시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작품 그러면은 아마 현실을 비판적인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언급을 하셨고, 사실은 또 언급을 하셨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또 글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눌제 선생님의 어떤 작품 중에서 다른 분들도 물론 이제 가족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생소하다. 그래서도 가족에 대해서 읊은 어떤 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어떤 용어를 좀 찾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시라는 말을 좀 제가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가족시를 이렇게 이제 특히 이번에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부터 이제 우리 눌제 선생님의 시를 읽다 보니까 가족과 관련된 어떤 시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논문에서 구체적인 좀 그런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아니라 사실은 좀 어떤 논지를 좀 분명하게 밝혔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또 하신 것 같습니다.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다시 한번 따듬을 때에 그 논지를 좀 분명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첫 번째 왜 가족시인가 거기 내용에서 또 말씀하신 게 감성 양상의 차이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눌제 선생님의 그 가족시를 읽어보면은요, 형에 대한 그리움만 있고 사실은 미움의 어떤 그런 감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충된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이제 묻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아들에 대한 바람과 원망,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리움과 바람, 이거는 좀 긍정적인 어떤 그런 감성이라고 한다면은 좀 미움, 원망, 이것은 좀 부정적인 감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눌제 선생님의 가족시를 보면은 가족에 대한 어떤 그리움, 애틋함, 감사,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감성이 주로 드러나 있고요. 또 부정적인 어떤 감성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듯합니다.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의 번역 해석과 관련해서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부의 산소의 성묘하다. 여기 부분에서 경련의 두 번째 구죠. 저부님이 박넝쿨 재배하느라 애쓰셨다. 그래서 이 포자의 의미가 뭘까? 박포자인데요. 포자의 의미가 뭘까? 이것 때문에 이 작품의 이 구절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좀 지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박넝쿨이라는 게 뭘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근데 강동석 선생님께서 그거를 이제 일부분 사실은 저한테 좀 이렇게 저의 어떤 문제, 제가 고민했던 어떤 문제를 좀 해결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혹시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떤 내용과 함께 좀 참고를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서술 부분에서 좀 잘못된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또 바로잡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시풍과 송시풍의 어떤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눌제 선생님의 어떤 시를 이제 시풍과 관련해서 바라볼 때 어떤 분은 송시풍 중에서도 강서시파는 송시풍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송시풍 중에서도 강서시파의 어떤 강서시파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수식어를 더 넣어가지고 해동 강서시파의 한 분으로 그렇게 해서 또 언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학위 논문도 쓰시고 하신 분, 학위 논문을 또 쓰시고 또 저서로도 네, 출간을 하셨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아까 누구였죠? 아니야, 정민 선생님 말고. 이종목 선생님의 스승이신데 민병수 선생님은 당시풍을 좀 이렇게 선도했다. 약간 조금 어떻게 당시풍을 막 이렇게 중심에 있던 분으로 언급을 한 게 아니라 당시풍을 약간 선도했다라는 식으로 네, 또 이렇게 언급을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승과 제자분이 서로 약간 좀 다른 어떤 약간 좀 다른 근데 아까 이종목 선생님이 당풍의 결합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눌제 선생님의 어떤 시를 보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제 뭐 눌제 선생님의 어떤 시에 대해서 조금 아신 분들은 전거를 많이 사용하시고 이분이 어느 정도의 어떤 지적 수준인지일까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작품을 보면은 압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조금 이분의 어떤 이 지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그것을 작품을 이렇게 지을 때마다 활용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눌제 선생님의 시가 어렵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정조대왕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정조대왕이 굉장히 눌제 선생의 시는 좀 어렵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전거 사용을 한 것이 어떤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전거 사용을 결론적으로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시가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이제 기이할 기자를 이제 이렇게 후대에 많은 어떤 비평가들이 눌제 선생님의 어떤 시를 비평을 할 때에 뭐 기건, 기굴, 기고 할 때 이 기자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비평 용어를 많이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본다면 송시풍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눌제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가족시라든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눌제 선생님의 시를 보면은 사실은 어떤 감성적인 어떤 측면이 이렇게 막 많이 드러난 그래서 작품 아까 협곡도 삼가 같은 작품은 굉장히 어떤 이 감성이 많이 드러난 그런 어떤 작품의 경우는 당시풍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풍과 사실은 송시풍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어떤 시를 쓰신 분이 눌제 선생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박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가족시라고 하시면서 지금 그 몽백시, 협곡도 삼가 이런 작품이 굉장히 그 격렬한 어떤 그 감성이 표출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층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다가 좀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 작품들이 그런가 그 이유를 그냥 먼 데서 찾지 말고 다른 가족시하고 달리 이런 작품들은 뭐냐면 망자에 대한 애도시거든요. 이 망자에 대한 애도시는 그냥 그 건강하게 잘 있는 다른 자식들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감정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그 글의 종류, 망자에 대한 애도시로서 그 망자하고 관계가 어떤 거냐? 단순히 젊었을 때 돌아가신 형님, 오래된 형님, 돌아가신 지 오래된 형님에 대한 생각보다 죽은 지 바로 이별한 지 사별한 지 얼마 안 되는 부인에 대한 감성,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 어떤 망자와의 관계 그리고 그 사별하는 시점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얘기하면은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들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깊이 막 다른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그런 그 상황들을 좀 정리해서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냥 제가 지금 끼어들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하정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강성규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눌제 선생님에 대한 뭐 논문을 쓰지도 않았고 뭐 번역에 참가하지도 않아서 사실은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이제 조선 전기 저는 이제 조선 전기의 강희맹이라는 분의 산문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뭐 가까운 분이었기 때문에 저를 이제 그 토론자로서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론에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드릴 것은 제가 지금 먹고 사는데 급하다 보니 광주에는 진짜 처음 오게 되었는데 덕분에 이제 광주에 올 수 있게 돼서 더 그런 것 때문에 더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저는 준비된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 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서 그리고 아까 그 정환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한 가지 정도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발표는 충절의 표상으로서 눌제 선생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방식을 집단 기억과 문화 기억의 개념으로 읽어내고자 한 연구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충절의 표상으로서의 눌제 선생은 이미 뭐 선양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고, 뭐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뭐 순창의 3인대라든지 이미 유형문화재 지정으로 등으로 해서 이미 많은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선생님의 논문은 그런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의미를 보태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충분히 납득이 되기 때문에 아까 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특별히 논점을 제기하기보다는 제가 잘 이해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이제 크게 네 가지인데 사실은 1, 2번은 사실은 하나의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괜히 분량을 늘리는 것처럼 보여서 죄송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본문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이제 소요당이라는 장소 공간은 이제 서울 양천에 있는 이제 심정의 별서로 알려져 있고요. 눌제 선생을 비롯해서 그 신숙주의 손자인 이제 신용계 그리고 김효사의 주도자로 지목이 된 심정과 함께 같이 김효사를 이겼던 남곤, 그 다음에 계곡 장유의 고조가 되는 장욱 등의 인물이 시를 지어준 것으로 알려진 공간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눌제 선생의 시에서 아까 발표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산이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추학이라는 시어를 사용해서 송나라 왕한석과 가사도에 대해 빗대서 심정을 풍자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제형의 대상 공간에 대해 묘사하고 해당 인물의 행적을 형용하며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 일반적인 제형시를 지으면서도 당시 살인들에게 탄핵을 받았던 인물에게 온전한 헌사를 허용하지 않는 눌제 선생의 그런 강직한 성품과 고결한 기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논문의 주제이기도 한 눌제 선생의 충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논문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3인대라는 공간도 함께 서술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폐위되었던 단경왕후 신씨의 보기를 주장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 소요당과 3인대는 어떤 그런 의미적으로 결이 다른 장소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역시 소요당과 관계된 질문입니다. 이 소요당의 축조와 함께 작성된 여러 제형시들 가운데
눌제 선생의 제수요당이 시가 이제 인구의 회자되는 일화를 통해서 이른바 대표성을 획득하였다라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유에서 풍자로 이른바 이제 장소성의 전환을 이끌어냈다라는 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심정을 풍자했던 재영 씨를 통해서 눌제 선생의 성품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소요당과 얽힌 그 눌제 선생의 제 소요당 시는 분명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소요당은 어디까지나 그 심정이라는 인물의 별서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소요당 자체가 그 눌제 선생의 성품을 표상하고 기념하는 공간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려하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좀 지역적인 질문이 돼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문에서 이제 소요당과 소요정이라는 용어를 이제 같은 공간인데 용어를 달리 쓰고 있어서 약간 혼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본문의 37페이지에 이제 공간적 지지체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선생님께서 사용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 논문의 주요 개념인 이제 집단 기억과 그다음에 문화 기억, 이 두 가지 개념과 관련된 용어라고 이해는 되는데 역시 좀 생소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드는 질문은 아까 그 발표 중간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숙종 연간에 이제 신시 보기와 관련된 신규의 상소가 느닷없이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배경적인 토대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혹시 선생님께서 그 생각하시거나 찾으신 자료가 있다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 혹시 이것이 그 앞서서 이제 눌제 선생이 이조 판서에 추정이 되었던 부분과 혹시 관계가 되어 있지 않나. 추증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후손이 현달한 경우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 정치적인 부분인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역시 이제 눌제 선생의 어떤 충절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또 혹시 이야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앞서서 보면은 또 이 삼인대와 관련된 그 김정 같은 경우에도 인조 때 영의정으로 추증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서, 혹시 이런 것들의 어떤 배경적인 그 누적이 이 지금의 어떤 신규의 상소와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내용이 다양한 내용 중에서 질의 내용은 주로 그 소요당과 관련된 문제 한 세 가지가 지금 집중되어 있고, 또 몇 가지 문제를 추가로 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선생님 발표문 처음에 읽으면서 공간적 지지체라는 말이 나와 있어서 이 말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저만 또 궁금한 게 아니었군요. 말씀하시게 들어보니까 또 뭐 이런저런 것들 좀 잘 요약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좀 많아서 조금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그 3번 토론문의 3번 내용은 소요당과 소요정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심정이란 분의 호가 소요당 그리고 소요정 둘 다 쓰이고요. 그리고 이 건물을 지칭하는 그런 문헌에서는 둘 다 또 쓰기도 합니다. 이 청구야담에 실려 있는 그 기록을 보면 소요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장유의 글에는 또 소요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요라고 언급을 해서 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쓰면서 또 이렇게 좀 통일하지 않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공간적 지체라는 말이 좀 생소하긴 하죠. 아무래도 제가 이 쓴 부분이 그 아스만이라는 분, 독일 분입니다. 이 독일 분의 문화기억이라는 그런 그 이론에서 좀 착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그 개념 용어, 이게 독어로 얘기하면 로임 리터 트래거라고 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스페셜 서포트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서포트 때문에 지지체 이렇게 했고요. 이걸 좀 표현하면 문화 기억을 매개하고 전달하는 어떤 그 매체적 기반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말로 공간적 지지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좀 오해 소지가 있으면 충분히 우리말로 순화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약간 번역투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내용은 결국에는 이 소요당이라고 다루고 있는 이게 박상의 충절과 충절의 장소로서 좀 의미가 다르지 않냐, 3인대가 다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나로 축약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제가 뉴스에서 뉴욕 타임스퀘어에 싸이가 공연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많은 분들 뉴스에 접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그런 뭐 뉴스나 이런 걸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타임스퀘어라는 말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적어도 뭐냐면 타임스퀘어라는 공간이 저는 싸이가 공연했던 뉴욕의 그 공간으로 저한테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박상에 좀 적용을 해 보면 이 심정이란 분의 분명한 무대지만 이 소요당이 후대에 계속 언급되고 그리고 그 당대에 좀 지나서 이후에는 사라집니다. 건물에 실체가 없죠. 그 실체가 없는 와중에 이 후대의 기록이 계속 전해집니다. 어떻게요? 박상의 풍자 일화와 연관되어서요. 그렇게 되면 후대 문인들이 기억할 때는 소요당, 심정의 소요당이라고 기억은 하겠지만 그보다 풍자의 일화로 더 기억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소요당은 단순히 소유자의 기억의 상징이라고 볼 수 없고 박상이 풍자한 곳, 즉 타임스퀘어는 제가 볼 때 싸이가 공연한 곳으로 인식할 수 있듯이 그렇게 인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과연 충절이라는 키워드와 연관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또 모 선생님께서 오셔갖고 이 충절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요. 그래서 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좀 같이 소화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아까 절이라는 부분, 절의라고 하면 남의 굽히지 않은 꼿꼿한 신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충절이라는 의미에서는 3인대와 그리고 소요당이 같이 수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충절이라는 개념을 계속 쓰고도 저는 제가 봤을 땐 그 충절은 결국에는 그분의 기계에서 나왔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그냥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조광조의 어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조광조의 일화와 같이 엮인단 말이죠. 그래서 조광조의 일화는 결국에 뭐냐면 기묘사화를 통해 희생당했던 사림 그분은 절조를 지켰고 그분에 대한 애도하는 시를 쓰는 맥락과 박상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맥락이 이어짐으로써 일화가 전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물론 3인대만큼 직접적으로 표상이라 할 수 없지만 간접적인 표상 정도는 충분히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지 외에 또 질문은 굉장히 오랜만에 봤습니다. 신괴 상소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숙종 때 신괴 상소로 의해서 박상이 호명되는 이유는 뭔가, 배경은 없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연구분들이 아무래도 그 눌제집에 있는 기록을 좀 집중해서 살펴다 보니까 제가 그걸 좀 피하고 싶어서요. 그런 맥락은 전혀 없고 저는 문헌 기록들이 되게 많이 좀 이제 참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정원 실록이라든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라든지 아니면 야담집 그리고 사료들, 기묘사와 관련 사료들을 좀 살펴본다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제가 미처 고가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살펴보고 또 논문에 참조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내용이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김광명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눌제집의 현대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정인서 우리 서구 문화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토론문을 제가 보니까 다른 여러 분보다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 분량을 마십시오. 잘 조절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학자들, 제가 여기서 보면 네 분이 상당히 젊은 신진 학자들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주 치고받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회에 가면은 이렇게 치고받고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젊은 MZ세대 이후 3, 40대 학자들은 상당히 좀 자기 주장이 많이 강경해져 가지고 아주 치고받고 잘합니다. 이래야 학문이 발전하거든요. 과거에는 치고받고 안 해서 학문이 별로 발전을 못했습니다. 아까 오늘 광주에 처음 오신 분도 오고 그러시는데 저는 타지에 이런 행사가 있어 가면 꼭 1박을 합니다. 왜냐면 돈 받았으니까 그 지역에 쓰고 가야죠. 오신 김에 1박 2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토론문의 셋째 줄에 오자가 하나 있습니다. 박상과 같은 언천이라는데 원천인데 오자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하냐면은 우리 발표자였던 김광명 선생님도 오자가 두세 군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 먼저 토로했습니다. 앞서 너무 학문적이어서 좀 심심하죠. 너무 심심하실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 김광명 박사의 발표문을 보니까 교육, 문화 콘텐츠, 지역 문화 관광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더라고요. 네, 이 발표자가 얼른 도망가려고 발표 말미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하고 도망갈 구석을 마련해놨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 접근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문화 콘텐츠고 하나는 관광이거든요. 이게 한 논문에 어울릴 수 없는 주제입니다. 원래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갖고 접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욕심이 너무 과했어요. 왜? 젊으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이 발표자 논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육, 문화 콘텐츠, 지역 문화 관광 측면에서 한문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 가지 논문들을 조금 정치하게 열심히 조사해서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첫째는 발표문은 교육적 의의가 분명하고요. 또 문화 콘텐츠 원천 서사로서 경쟁력이 있는 제안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에 대한 구상, 예를 들면 광주, 순창, 나주를 잇는 이런 그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어떤 그 이야기들이 상당히 탄탄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맞게끔 디지털화하는 문제들 그것도 상당히 그 접근하셔가지고 상당히 창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구 기반에 보면은 다른 사례들 많이 제시해 왔어요. 특히 문화 콘텐츠 쪽에서 보면 영화 신과 함께라든가 광해, 자산어보 같은 것들을 사료 들어서 박상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잘 만나야 됩니다. 뭐 감독을 못 만나면 영화가 엉망이 되겠죠. 예. 근데 우리가 이 감독을 또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누가 드라마를 잘 써야 됩니다. 희곡을 잘 써서 감독한테 잘 접근해야 되는데 드라마를 써줄 사람이 광주에 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둘째는 그 전체가 보니까 미흡하거나 현실적 제약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발표문을 보니까 너무 박상 중심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자리가 박상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본인이 발표하는 것이 교육, 콘텐츠, 관광이라 하면은 다른 부분과 연계시켜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했으면 좋았을 텐데 박상에만 머무르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상품 가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과도한 원 소스 멀티 유스 박상을 가지고 다양하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너무 낙관적이지 않냐. 박상만 갖고는 장사가 안 됩니다. 다른 것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박상 아까 뭐 하려면은 신비 보기서라든가 나주 오브리 사건 같은 경우는 드라마 희곡을 장편으로 잘 써야 되지. 그 아주 소소한 이야기니까 잘 할 수도 있겠죠. 우리 그 영화 광해 같은 경우도 그 드라마가 된 이유는 그 역사 속에 광해가 등장해야 되는 9일가 있습니다. 9일. 그 9일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이처럼 눌제 박상의 이야기도 잘 희곡만 쓰면은 장사가 될 수도 있겠는데 너무 낙관적이지 않은가 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적용이 가능할까? 본인은 블록타임 3시간 연속
강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3시간 연속 블록 탑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선 박상시를 포함해서 우리 지역의 한시와 관련된 한시 풀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무등산 유산시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등산 유산시라는 책도 이미 나와 있어요. 한 몇 년 전에도 광주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무등산에 현판을 만든다든가 코스를 제안한다는 거 해야지 박상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 콘텐츠 확장의 타당성인데 발표문은 우브리장사, 신비보기 상소, 고양이 설화를 서사 자원으로 제시했는데요. 뭐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이 우브리장살과 관련해서 고양이 설화를 이야기했는데 이 고양이 설화는 장순손이라는 옛날에 그 전라 지역의 벼슬을 했던 분인데 여기도 아마 전라 감사를 했을 거예요. 전라 감사했습니다. 그분한테도 이 고양이 설화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일이 생기면 이 고양이가 은혜로운 동물이라는 그런 접근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하기도 합니다. 아마 장순손이라는 분은 아마 미리 검색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런 콘텐츠가 다른 데도 있는데 박상만 있는 것처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독창성이 약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앞에 우리 정 교수님도 이야기 빠진 부분에도 그 나주의 오브리 금성관 오신 김에 나주 금성관을 보고 가시면 좋은데 이번에 보건공사도 끝나고 해서 보고 가시면 좋은데 거기가 아까 말한 오브리 장사 사건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 공간을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역문화관광에 대한 설계를 보완이 좀 좋은데 아까 말한 우리 정하진 교수님께서 기억되는 이런 기념되는 장소라고 했는데 바로 이게 아마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한번 작업해도 좋지 않을까 문화관광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일전에도 광주발전연구라고 공동으로 광주의 역사인물에 대한 장소성에 대해서 현판 작업하자, 표차라 작업을 하자 했거든요. 우리가 외국 여행 가면은 관광지 어디 갑니까? 구경하고 그 앞에서 현판 있으면 그 앞에 사진 찍잖아요.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장소성에 대한 현판, 표차라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발표문은 학술적 충실성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겸비했는데 서사의 독창성 확보, 재원 인프라 현장 적용 방안의 세부 설계가 좀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네, 이런 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세밀하게 토론문을 작성하셔가지고 그걸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사실 이제 이 눌제 선생하고 눌제집에 대한 문화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창작낼 것이냐라는 방안을 만들어내면서 교육 혹은 문화 관광 혹은 현대 문화 콘텐츠 중에서 아마 실현 가능한 것들은 다 망라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와 유사하게 실현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여기까지 들어줍니다. 근데 막상 이제 이걸 실현하려고 하면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어야겠죠. 얼마만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이제 검토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발표자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오늘 얘기할 만한 그러한 여유도 그러한 영향도 없죠. 하려고 하면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는 것이 또 굉장히 더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근데 토론하신 선생님은 이제 서구에서 현장 문화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부딪힐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요걸 당장 현장에서 실현하고 그걸 갖다 수행하려면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왜 그런 어려움에 대한 어떤 지적 혹은 내지 제시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또 요구 말씀이 있고 또 이 지역에는 눌제 선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문화 콘텐츠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이 콘텐츠를 어떻게 공존시켜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접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선생님께서도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좌장님께서 제가 먼저 할 말을 변호를 먼저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편안하게 답변을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조금 내 실내 공간에서 이걸 책으로만 보고 이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만들면 너무 좋겠다라는 데에서 사실은 아이디어들이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구문화원 이제 정인서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직접 발로 뛰시면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현실화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많다라고 아마 바로바로 조금 거침없이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히 아주 잘 꼼꼼하게 읽어보고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을 하고 또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차근차근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 15분이니까 제가 한 7분 내지 10분 정도만 사용하겠습니다. 5분이요? 더 짧게요? 네, 그럼 제가 더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의 76쪽이고요. 76쪽에 상단에 있는 3번 문제입니다. 교육 현장 적용의 현실성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제로 그 생태교육, 그러니까 생태교육을 한문과에 접목해서 어떻게 한문과에서 수업을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계획안을 작성하고 이 계획안을 전라북도에 재직하고 있는 한문 선생님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약 2학교에서 실제로 수업을 4차시 한 달 동안 블록 타임제로 진행을 하고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선생님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학습 평가 사례까지 연결해가지고 논문을 연구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교육 현장에 대한 사례가 이 논문이나 발표에서는 굉장히 소략하게 들어갔는데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광주에 있는 학교의 어떤 계획안을 선생님들, 실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공모를 받거나 아니면 지원을 요청해서 광주에 있는 서구 인물을 이 지역에서 학생들이 좀 수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학습자들이 타 사람들이 아니라, 타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라, 인물이 아니라 그 본인들이 나고 자란 이 지역의 인물을 학습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학습자들한테 어떤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조금 아주 좀 세분화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진행을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에 사실 한문교사 연수나 교재 개발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어떤 예산이 확보가 된다기보다는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열정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현장에서도 가능하고, 그런 모범 사례들이 이전에도 있었다, 그리고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적 활용의 대안 또는 보완인데요. 1번과 5번이 실제적으로는 한시 측면의 이야기가 같은 맥락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박상 선생의 개별성보다는 이 광주라는 어떤 큰 지역의 지역성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실용적이고 또 현실적이다라고 제안을 주신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다인물, 그 한 인물 중심 서사가 아니라 다인물, 여러 인물들을 한데에 같이 묶어서 활용하는 방안을 하면 약간 지역성도 두드러지고, 그 지역성 안에서 여러 인물과 비교해서 오히려 박산 선생님의 절이나 이런 것들이 더 두드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또 대안 보완 방법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2번이랑 3번, 4번의 문제는 어쩌면 그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제작비랑 배급망이라는 되게 좀 구체적인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 오늘 사실 이 행사의 축사를 아까 열어주신 이 내빈석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좀 봐주시고,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떤 이런 제작비와 배급망 구조를 잘 설정해서 계속 현실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그 컨텐츠가 되는 것들이 지금 오늘 출간되어서 책 활자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그렇게 고민을 같이 해 나가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심 식사 때요, 제가 조금 오늘 다소 늦어가지고 문중에 선생님들이랑 식사를 같은 테이블에서 했습니다. 근데 인상 깊었던 게 제 앞에 계신 선생님께서 그 간신으로 유명한 한 명에는 유명한데 충신인 우리 박상 선생은 왜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요즘 어떤 그 대중매체에 많이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에 조금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적어가지고 마음이 급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단편적으로나 아니면 조금 더 제작비가 많이 사용돼서 아주 대하 드라마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좀 큰 개념이 아니라 아주 소소하게라도 자주 대중들한테 비춰지면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주, 아주 여러 공간에서 아주 소규모의 제작비라도 여러 방면으로 보여지는 것, 대중들에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편하게 차분히 말씀드릴 이야기할 그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정 원장님 다시 보충 질의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오늘 세 분에 대한 그 지정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토론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 학술대회가 그 눌제 박사 기업 현대적 지향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내용도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발표들 또 이런 토론이 모여서 눌제 선생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또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지정 토론과 자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박수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